빅튜브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봉을 계산할 때는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알바 처음 해보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달에 200만원 받으니까 12개월 곱하면 2,400만원 이게 아니고 그 200만원 실수령액에 근로소득세라든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까지 다 더한 금액이 본인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한 다음 그냥 12로 나누어 보면서 이 정도 받겠다 짐작을 하면 실수령액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죠. 나라에서 떼가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이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령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분들 중에 본인의 실수령액 나누기 근무시간에서 최저시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데 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 중에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같은 데 보면 2021년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 보험 떼고 소득세 떼면 실수령액으로 160만원대 중반 정도 받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209시간을 계산한 거라 당연히 근무시간이나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계산이 틀리게 됩니다.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가 근무 일정을 개근하게 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로 근무하는 근무자는 주 40시간 근무일 때 8시간 임금을 기준으로 잡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 5일 하루 8시간씩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분은 주 6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와, 나는 이런 거 못 받았는데 억울하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억울할 건 하나도 없죠.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급을 이 정도 받겠다 서로 합의를 하고 계약했을 텐데 약속을 한 것보다 더 받겠다는 마음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일하고 6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루 일당이 12만원이 될 겁니다. 하루 일당 12만원에 5일 일하고 주휴수당은 못 받은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일주일에 5일 일하고 60만원을 받는 경우지만 하루 일당 10만원씩 5일에다 주휴수당 10만원을 더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당 10만원짜리 5 플러스 1일치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봐서 생기는 문제는 사실 그 사람 잘못이죠. 다만 무단결근 같은 것이 있다면 근무일정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내 근로계약서 사본을 못 받아서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달라고 안 해도 사본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안 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보실 때 무조건 법에 조항이 있으니까 그거 안 지킨다고 욕하시거나 자기도 잘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남들에게 조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내 직장은 이걸 안 지키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생각하시는 내용 중 상당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켜야 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다만 불법은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분, 실제로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직장들은 딱 지켜야 하는 내용 말고도 직원 복지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을 더 넣어두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근로계약상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정확하게 효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꿀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이 아니라 오른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 최저임금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올해 근로계약대로 올해 최저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기존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억울하시겠죠. 아니 분명히 작년에 근로계약서 쓸 때 최저임금 다 맞춰줬고 본인도 동의를 해서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저임금이 올랐다
몰랐다고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저는 최저임금으로 쓰는 직원이 없어서 상관이 없기는 한데 최저임금 직원을 쓰는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어떤 해는 16%가 넘게 오르고 어떤 해는 1.5%가 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예측해서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죠 뭐. 반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최저임금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 떨어진 최저임금에 맞춰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때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되고 근로계약서대로 떨어지기 전의 원래 월급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법이니까 지켜야죠. 연말정산에서 나온 돈은 누가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예민한 문제죠. 하지만 예민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나온 돈이나 경우에 따라 추가로 더 내는 돈은 원천징수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환급이 나오면 원천징수를 낸 사람이 가져가면 되고 더 내야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낸 사람이 더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실수령 같은 걸로 해서 원천징수도 사장님이 내줬다. 그러면 연말정산 결과도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고 일반적인 연봉계약을 해서 원천징수를 내가 냈다. 그러면 연말정산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어차피 소득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 1년치 소득세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내야 되는 세금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내고 정리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를 적게 내면 연말정산 때 많이 내는 거고 원천징수를 많이 내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구조인 겁니다. 총량은 고정이고 미리 많이 내면 넘치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반대로 평소에는 조금씩 내다가 연말정산 때 몰아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악덕 사장님들이 이런 짓도 했습니다. 실수령으로 월급을 주기로 하고 연말정산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놓고 사장님이 원천징수를 조금만 내버리면 연말정산 때 직원이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을 한다든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오른 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원천징수를 낸 쪽에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잘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